미국 의료 산업의 심장, 그야말로 골리앗이라고 불리는 거대 기업이 최악의 한 해를 보내고 있다면 어떨까요? 상상하기 힘든데요? CEO의 비극적인 사망 소식에 비윤리적 경영에 대한 정부 조사까지. 여기에 비용은 치솟고 정치적 불확실성은 커지면서 주가가 한때 5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네. 바로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거대한 기업의 속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모든 혼란이 정말 끝을 알리는 신호일지, 아니면 이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숨겨진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 이 기업이 마주한 문제의 본질, 또 그들의 대담한 반격, 그리고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한 기업의 흥망성쇠를 넘어서는 얘기입니다. 아, 그런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의 상황은 사실 미국 의료 시스템 전체가 마주한 어떤 구조적인 긴장? 그러니까 기업의 이윤 추구하고 공공의료라는 가치 사이에 그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보여주는 뭐랄까 하나의 칙소판 같거든요. 아, 기업의 이익과 공공의료, 그 사이의 갈등이군요. 그렇죠. 오늘 대화를 통해서 그 복잡한 역학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중요한 단서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죠. 유나이티드 헬스를 둘러싼 위기를 보면 이게 꼭 세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터진 퍼펙트 스톰 같아 보여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나 이미지 문제겠죠. 작년 말에 보험부문 CEO였던 브라이언 톰슨의 비극적인 사망 사건도 있었고, 네, 그것도 충격이었죠. 그리고 비도덕적 사업 관행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면서 회사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점이죠? 보통 이런 부정적인 여론은 곧바로 고객 이탈이나 불매 운동으로 이어져서 수익에 타격을 주기 마련인데 네, 보통은 그렇죠. 아직까지 유나이티드 헬스의 수익성에는 직접적인 타격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좀 이상하네요. 왜 그런 거죠? 보통 소비자들은 나쁜 기업이라고 하면 등을 돌리기 마련이잖아요. 그게 바로 미국 의료보험 시장의 좀 독특한 구조 때문인데요. 구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이 직접 보험 상품을 쇼핑해서 가입하는 게 아니라 회사를 통해서 단체로 가입하거든요. 아, 그렇죠. 직장보험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고객이 이 회사가 마음에 안 드네 하고 경쟁사 상품으로 쉽게 갈아타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렇겠네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으니까. 결국 나쁜 회사라는 평판보다는 당장 내 직장에서 제공하는 내가 쓸 수 있는 보험이라는 현실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죠. 아, 일종의 가둬두기 효과. 그러니까 락인 효과가 아주 강력하게 작용하는 시장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미지 문제가 당장 돈이 되는 문제는 아니었다면 진짜 회사를 뒤흔든 건 뭔가요? 바로 두 번째 위기, 폭발적인 비용 증가입니다. 이게 진짜 문제의 핵심이죠. 비용 증가요? 네, 특히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서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의료 서비스 이용이 발생했습니다. 병원을 찾는 분들이 갑자기 늘었다는 건데 이것도 좀 이상하네요.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나요? 업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을 꼽아요. 네. 첫째는 팬데믹 동안 미뤄두었던 수술이나 진료를 뒤늦게 받는 이른바 보복의료 현상. 아, 미뤄뒀던 치료를 한꺼번에 받는 거요? 네. 그리고 둘째가 더 구조적인 문제인데 오젬픽이나 위고비 같은 GLP-1 계열의 고가 비만 치료제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 약들이 워낙 비싸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구조적인 비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게 보고 있죠. 숫자로 보면 그 심각성이 더 와닿을 것 같은데요. 네, 보험 부문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영업이익률이 작년 3분기 5.6%였는데 올해 같은 기간에는 2.1%로. 2.1%요? 네,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수십조 원을 버는 회사의 이익률이 이 정도로 급락했다는 건 뭐 내부에 엄청난 비상등이 켜졌다는 뜻이죠. 그렇군요. 이미지 문제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비용 폭탄, 여기에 외부 변수까지 겹쳤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정치 문제죠. 맞습니다. 그게 세 번째 위기죠. 바로 오바마 케어로 알려진 건강보험 개혁법 ACA 보조금 연장 문제입니다. 아, 그 보조금 문제. 최근 연방정부 셧다운 논의 과정에서 이게 주요 쟁점이었는데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올해 말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그 보조금이 중단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간단히 말해서 수백만 명의 ACA 보험 가입자들이 내야 할 보험료가 급등하게 됩니다. 부담이 엄청나게 퍼지겠네요. 그럼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고 이건 곧 유나이티드 헬스의 잠재 고객 수백만 명이 시장에서 사라진다는 의미가 되죠. 와, 정리하자면
밖으로는 평판이 나빠지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와중에 안에서는 예상치 못한 비용 폭탄이 터지면서 회사를 거대한 위기 속으로 몰아넣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어느 하나만 해도 버거운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덮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극대화했고 그게 주가 폭락으로 이어진 겁니다. 상황이 정말 암울해 보이는데 이 거대한 기업이 그냥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이죠.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유나이티드 헬스가 아주 명확하고 공격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네, 그 전략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수익 안 나는 고객은 과감히 버리고 남은 고객에게서 더 많은 수익을 낸다는 겁니다. 아주 냉정하고 계산적인 접근이죠. 마치 통신사가 수익 안 나는 고객에게는 보조금을 확 줄여서 알아서 다른 곳으로 가게 만드는 것과 비슷하네요. 비슷한 비유네요. 다만 이건 사람의 건강이 걸린 문제라 훨씬 더 민감하게 다가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크게 두 갈래입니다. 첫째는 앞서 비용 급증의 진원지였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의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는 겁니다. 아, 문제가 됐던 거기부터 손을 대는군요. 네. 이 조치로 내년에는 가입자가 최대 100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회사 스스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약 40만 명은 더 저렴한 경쟁사 상품으로 갈아탈 것으로 보고 있고요. 100만 명이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숫자네요. 회사가 일부러 기존 고객을 내보내겠다는 뜻이니까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ACC 보험 상품에 대해서는 훨씬 더 공격적입니다. 더 공격적이라고요? 보험을 제공하는 30개 주에서 평균 25%라는 거의 살인적인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상이 아니라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의도죠. 와, 25%면 심지어 주 정부와의 협상에서 원하는 만큼 가격을 올려받지 못하는 주에서는 아예 사업을 철수해버리고 있습니다. 원하는 가격을 안 주면 그냥 시장을 떠나버린다. 정말 과감하네요. 네, 이 때문에 ACA 가입자는 최대 3분의 2까지, 그러니까 거의 70%까지 급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70%?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성 없는 출혈 경쟁을 끝내고 우량 고객 중심의 고수익 구조로 체질을 바꾸겠다는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기업이 주주의 이익을 위해 수익성 낮은 사업을 정리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경영활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으로 수백만 명이 의료 보장의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다면 이건 단순히 경영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 번질 수밖에 없겠네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유나이티드 헬스의 행보가 계속 논란이 되는 겁니다. 의료라는 것이 과연 일반적인 상품과 똑같이 취급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이 전략이 회사의 재무제표는 건강하게 만들지 몰라도 사회 전체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더 적은 고객에게 더 비싸게 팔겠다는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투자자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실제로 숫자를 뜯어보면 이 전략의 성공 가능성이 좀 보이나요? 놀랍게도 시장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인 쪽으로 기우는 듯합니다. 아, 정말요? 회사는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연간 주당 순이익 EPS 전망치를 16.00달러에서 16.25달러로 오히려 소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올렸다고요? 이 상황에서? 네. 시장의 온갖 우려 속에서도 우리는 계획대로 이익을 내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죠. 단기적인 실적 방어는 그렇다 쳐도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더 중요하게 내세우는 건 장기 목표입니다. 앞으로 연간 13%에서 16%의 이익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13에서 16%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고속성장 궤도에 오르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거죠. 여기에 현재 주가 기준 2.7%의 배당 수익률까지 더하면 만약 이 목표가 실현될 경우 투자자는 연간 10% 후반대의 청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PEG 비율 같은 가치평가 지표로 보면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회사가 연 13% 이상 성장한다는 가정이잖아요. 지금처럼 고객을 수백만 명씩 줄이는 상황에서 그런 고성장이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봐야 할까요? 성장을 위한 바른 동력이 있는 겁니까? 정말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답을 찾으려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을 단순히 보험사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 회사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얼굴이요? 하나는 우리가 아는 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업텀이라는 자회사입니다. 업텀이요? 그게 어떤 회사죠? 업텀은 데이터 분석, 약품 관리, PBM, 의사 네트워크 운영, 원격 진료 등
헬스케어와 관련된 거의 모든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대 공룡입니다. 아, 보험사 말고 기술회사 같은 거군요. 그렇죠. 아마존이 리테일의 모든 것을 장악하려 하듯 업텀은 의료 서비스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수직 계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텀의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성장세가요? 네. 보험 사업이 고전하는 동안에도 업텀은 계속해서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헬스의 성장 스토리는 고객을 줄이고 있는 보험 부문이 아니라 이 옵텀이라는 숨겨진 성장 엔진에 달려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회사가 말하는 13, 16% 성장의 상당 부분은 옵텀이 견인할 거라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유나이티드 헬스에 대한 투자는 사실상 보험사의 턴어라운드에 거는 것뿐만 아니라 옵텀의 지속적인 시장 지배력 확대에 베팅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내부적인 계획은 보험 사업의 군사를 빼는 동시에 옵텀이라는 성장 엔진을 풀가동하는 것이군요. 계획 자체는 아주 명확해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뒤엎을 수 있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가장 큰 위협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미국 정부, 즉 정치적 리스크입니다. 정치적 리스크. 부정적인 여론이나 일시적인 비용 증가는 어떻게든 경영 전략으로 극복해 볼 수 있지만 정치적인 결정으로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뀌어버리면 이건 속수무책 일수마태 없습니다. 정치적 리스크라면 단지 ACA 보조금 같은 단기적인 이슈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더 큰 구조적 변화를 염두에 두시는 건가요? 둘 다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 같은 것들이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고요. 네. 하지만 정말 큰 이른바 실존적 위협은 더 근본적인 변화의 가능성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메디케어 포월 같은 단일 보험자 시스템 도입 같은 건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단골 메뉴지만 항상 큰 저항에 부딪혔잖아요. 그쵸. 지금 상황에서 이게 정말 현실적인 위협이라고 봐야 할까요? 전면적인 단일 보험자 시스템 도입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쉽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변형들입니다. 변형이요? 예를 들어 특정 연령대 이상에게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보험 옵션을 경쟁적으로 제공하거나 ACA 마켓플레이스에 정부 운영 보험을 하나의 선택지로 투입하는 법안들, 이런 건 훨씬 더 현실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민간 보험사들의 독과점적 지위가 흔들릴 수 있겠네요. 강력한 정부라는 경쟁자가 나타나는 셈이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전면전이 아니라 참호전처럼 조금씩 시장을 뺏기는 시나리오가 훨씬 더 현실적인 위협인 셈이죠. 그렇군요. 민간 보험사들의 막강한 로비력 때문에 아직 전면적인 산업 개편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정치 지형이 바뀌고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부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 언제든 이런 변화가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나이티드 헬스의 미래는 단순히 이 회사의 경영 전략이나 재무 상태만 보고 판단할 수 없고 미국 의료 시스템 전체의 미래에 대한 전망과 깊게 연관지어 봐야 합니다.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지금 거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는 수익성 낮은 보험 고객을 과감히 정리하고 업텀이라는 기술 자회사를 앞세워서 수익성을 회복하려는 단호한 내부 계획이 있고요. 네, 내구 계획이 있죠.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정치적 리스크라는 거대한 외부 위협이 존재하고요. 맞습니다. 결국 이 회사의 미래는 현재 미국이 유지하고 있는 영리 중심의 의료 시스템이 가진 수익 창출 능력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큰 베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만약 유나이티드 헬스 전략이 성공한다면 주주들에게는 분명 좋은 소식일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더 비싼 보험료를 내거나 최악의 경우 아예 보험을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동전의 양면 같은 거네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의 기업이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는 것과 사회 전체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 이 사이의 균형점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그 균형을 맞추는 책임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